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5일 정오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부산항입니다. 부산의 북항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저기 걸려있는 저 큰 다리는 길이가 4km, 이 수면에서 해면에서 높이가 한 70m 됩니다. 지금 크루즈선이 판스타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저기 있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저 오른쪽은 영도입니다. 영도.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약했던 해양문화의 전초기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문화는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에 부산항은 지금까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6.25 때는 낙동강 전선 교두보를 이곳에서 뒷받침하고 산업화의 기지였고 수출의 전초 기지였고 민주화의 여기가 발화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항에 서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로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보장했던 해양문화권 전략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노리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대륙 세력권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항에서 일어난 일이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 부산항에 세바스토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러시아 선박이 하나 억류됐습니다. 몇 달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최근에 돌아갔습니다. 이 배는 공해상에서 쉽투쉽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와 배를 붙여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기름을 실어 나르다가 사진이 찍혀가지고 들켰습니다. 들켜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 세바스토폴호가 부산항에 들어오니까 억류를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억류된 배가 돌아가야 하는데,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려면은 기름이 필요한데 한국에 이 기름을 대주는 회사들이 이 기름 됐다가는 우리도 제재를 받는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기름을 공급하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한동안 억류돼 있다가 겨우 편도 돌아가는 디젤 기름만 조금 받아가지고 겨우 돌아갔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선사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데 구드존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6척의 배가 몽땅 다 유엔 제재 리스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파산할 정도로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러시아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파산하게 된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유엔이 결심을 하면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무서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스캔들로서 코너에 몰리고 있지만은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 무역 보복으로 비롯된 이 대중 대결 구도를 미국의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미중 냉전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미중 냉전 시대. 미중 냉전 시대가 지금 곳곳에서 전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가장 큰 IT 회사인 화웨이, 이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만들어낸 이 화웨이의 설립자의 딸 맹이라는 분이 캐나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맹을 붙들어서 미국으로 넘겨라.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일단 구속은 면하고 지금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지금 화웨이라는 회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사기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매출액이 연간 1,000억 달러나 되는 최대의 IT 산업인데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5G 5세대 IT 기술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해서 미국이 지금 우방국에 무슨 요청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화웨이의 제품을 사지 마라. 화웨이에서 만들어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통신 장비를 사지 마라 하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우방국들이 차례로 지금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프랑스의 오랑주라는 회사, 그리고 독일의 도이체 텔레콤, 영국의 BT 잇따라 화웨이에서 통신 부품을 사지 않는다 하는 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이 화웨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미중 냉전 대결은 무역을 넘어서 무역, 안보, 그리고 기술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신경 쓰는 것은 중국의 막강한 자금력, 4조 달러에 육박하는 그 돈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심지어 아프리카, 남미에까지 가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또 이 돈이 국방비에 들어가고 R&D에 투입이 돼가지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추월한다든지,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IT 기술에서 중국이 앞서는 것은 기필코 저지를 해야 된다. 과학기술에서 앞서면은 자연스럽게 군사력에서도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미중 전면전이 다만 총 쏘는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돈으로 하는 전쟁이고 외교로 하는 전쟁이고 기술로 하는 전쟁입니다. 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게 되었느냐?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자유통항을 위협하면은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또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 제발 국제법 좀 지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의 패권주의라기보다는 국제규범을 지켜야 세계가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고 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도무지 나라는 큰데 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일방주의입니다. 옛날부터 중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화주의가 일방주의입니다. 이 세상이 다 중국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이라는 자유, 법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이런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반도가, 한국이 요 정도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정책이 문재인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지원을 하고 싶지만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위치에 있는 이 극좌 운동권 출신들은 기본이 반미입니다. 반미가 제일 앞서가는 이 사람들의 가치인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반미 운동으로 나서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게 앞으로 관심사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반미로 돌면은 당장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제재, 금융 제재가 잇따를 것이고, 이것은 해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의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무서운 줄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줄을 잘 섰습니다. 미국 편에 서고 자유 편에 서고 해양 문화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부산항의 거대한 물동량으로 세계에서 5번째 되는 이런 항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해양문화권이라는 것은 개방적이고 자유를 좋아하고 법치, 과학, 기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산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세워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줄을 흐트리지 않고 지금까지 성공한 이 해양문화권,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노선을 내서 이탈하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KTX처럼 탈선하지 않도록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